약속이 있었던 거고요. 네. 일과 이후의 삶까지 이렇게 한 건 아니죠. 정보 관권 선거가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외부자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아니 우선 우리 진 의원님 한마디 먼저 하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인싸 아니에요, 인싸? 어쨌든 양정철 원장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잘 아는 위치에 예. 있으니까. 예. 인싸하신가요? 글쎄 저는 뭐 과거에 민주정책연구원장이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예가 별로 없었던 것은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민주정책연구원장이 특별한 자리라서가 아니라 양정철 원장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최측근으로 얘기되고 있고 당연히 화제의 대상이 되고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의 행보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공방은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훈 국정원장을 만난 것과 그 이후에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뭐 김경수 도지사 이런 사람들 쭉 만나는 문제 그건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을 만난 거는 그야말로 귀국 인사를 위해서 사적으로 만났던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국정원을 총선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렇게 주장하는 억측이죠. 이를테면 아무런 근거는 없이. 근데 지금 우리 진 의원께서 상당히 그 변호하느라고 애를 쓰시는데 사실은 이건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에요. 왜냐? 우선 전 두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첫째 하나는 뭐냐면 그 한 장의 사진. 지난 대선 직후에 네팔에 이렇게 같이 갔던 그 사진을 제가 그때 딱 보면서 이 사진이 언젠가 심하게 얘기하면 큰 사단이 날 수도 있겠다는 그냥 제 촉이에요. 제가 짐작컨대는 이게 한 번 만난 거 아니에요. 여러 번 만난 것 중에 한 번 걸린 거지. 물론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근데 측을 막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근데 그 증거가 나오면 얘기할게요. 증거는 없지만 그렇게 듣고 있으니까. 뭐 신빙성이 있는 추측이라는 그러니까 뭐 그건 서로 뭐 악유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근데 나머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 사람이 자의로 권력에서 멀어졌던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건 아마 100% 맞을 겁니다. 마치 무슨 권력 금단 증상이 있다가 돌아와서 막 자기 과시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이거는 정조 때 홍구경 드라마에 나오는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3년 동안 다 했어요, 그죠? 도승지 비서실장도 하고 내금위장도 하고. 그런데 3년 뒤에 후사를 논의하다가 거기서 이제 영린을 건드려서 쫓겨나갖고 역사의 무대에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실세인 건 저도 알겠어요. 남들이 다 지금 실세라고 얘기하고 권력이 이 사람한테 있다고 하기 때문에 나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내가 특보할 때 이동관 특보처럼 일해야 된다고 몸을 던져서 나를 칭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도 지금 하는 거는 홍보를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싶어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실세다라고 하는 가정을 한번 좀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세면 가만히 있어도 다 모든 사람이 아는데 명성황후가 내가 조선의 군모다 하듯이 내가 신문의 핵심이다 하듯이 그러고 다니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국정원장과의 만남은 정말 부적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양정철 원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정원장이 다른 사람들과의 모임이 있는데 본인이 들어간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MBC 기자는 그 양정철 원장하고 같이 국정원장이 만나는데 당신도 같이 만나겠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MBC 기자는 또 뭐라 그러냐면 아마 자기를 낀 거는 둘 사이만 만나는 게 좀 그 보이기가 부적절해 보여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그 추정의 글을 써요. SNS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거를 본인들도 알고 있죠. 그다음에 이분이 지자체장들도 다 만나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한국 정치의 특징인 것 같아요. 미국의 민주당에도 그 비슷한 연구원이 있는데 그 연구원의 그 원장이라는 사람이
각 그 가버너들을 만난다는 얘기를 내가 별로 듣지 않는데 이건 아마 한국 정치의 특징인 것 같고 저도 이분이 국정원장 만난 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알잖아요. 자기 위치를 알기 때문에 1년, 2년 동안 떠나 있던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만났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도 없고 잘못한 거라고 보고요. 이분이 이제 지금 지자체장들 만나는 거잖아요. 제가 늘 주장했던 게 이거예요, 원래는. 내가 아마 MB 때 그때부터 주장을 했을 겁니다. 민주당에 제발 브레인 만들어라. 싱크탱크가 있어야 되고 제대로 된 정책들을 거기서 만들어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없기 때문에 정권 빼앗긴 거다. 그때부터 내가 얘기했던 게 그 면모를 갖다 이분이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이번에. 왜냐하면 지자체라는 거는 국가보다도 단위가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보다는 사실 여러 가지 정책 실험들을 하기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른바 흔히 대권주자라고 불리는 이분들을 민주연구원장이라는 자리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만나서 언론 노출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정상적 정권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게 왜냐 마치 무슨 대권주자를 관리하는 것 같은 무슨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사실은 위임을 받은 것도 아닌데 하는 이 행보는 본인에게도 매우 칼날위를 걷는 것 같은 이 권력의 운영상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아니 근데 수석님 그건 갈라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 좋아요. 서울 국정원장을 만난 문제하고 좋아요. 갈라보는데 예. 그러나 나는 그거를 전부 하나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예. 그러니까 민생 정책을 지자체에서 이제 개발하는데 예. 민주연구원과 같이 협조할 부분이 있어서 했다. 네. 근데 총선 앞두고 민생 정착이라는 것과 공약이라는 게 그렇게 칼로 두부로 잘라지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은밀하게 무슨 총선 전략을 논의하고 하자면은 그렇게 만나겠습니까? 원래 국정원장이 사적으로 만날 때는 호텔의 안가 같은 것이나 뭐 밀실 같은 것들을 빌려서 주소도 새도 모르게 만난다고 합니다. 과거 국정원장은 다 그래왔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연구원과 만나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또 이재명 지사를 만나가지고 그 경기연구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거는 저도 저 민주정책연구원의 부원장을 한 바 있었습니다만 탁월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니 기왕에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총선에 임하는 주요 정책들을 개발하고 장기적인 전략들도 개발하는데 기왕에 민주당 지방정부의 연구원들하고 서로 업무 협약을 하고 연구 교류를 하게 되면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총선 공약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대. 총선 공약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 공약을 만들면 연구원들을 안 되죠. 아니 그 연구원들을 동원해서 총선 공약을 만들면 안 되고 그 연구원들이 스스로 자기 경기 도정을 위해서 또 서울시정을 위해서 연구해 놓은 연구 성과들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교류하는 거야. 그게 무슨 공약 만들어주는 겁니까? 저는 왜 그런 발상을 못했는지 한탄스러워요. 제가 부원장일 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에서는 이거 궁중 정치다. 그러니까 이런 비판이 저는 나오고 그것도 있거든요. 잘못됐다고 뭔 말인지 보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이. 여의도 연구소에서 이런 걸 갖다가 상당히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 업무협약 여의도 체결할 연구소에서는 이걸 갖다가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업무협약 여기서 체결할 수 멋지게 있는데 운전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요 얘기는 분명히 하고 싶어요. 뭐냐면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다른 건 뭐냐면 한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면 안 돼. 미국 대통령은 자기 지지하는 사람 가서 지원 연설하고 할 수 있어 다. 그 차이가 뭐겠어요? 우리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지자체장도 똑같은 거예요. 선거 개입하면 안 돼. 그건 참 심지어 감옥 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아까 선관위에서 이미 유권에서 내렸잖아요. 네. 자, 공약 공동 개발하는 이런 행동은 안 된다. 그러나 그게 사실은 회색지대거든요. 어디까지가 총선 공약이고 어디까지가 정책 협조예요. 그러니까 유권 해석은 공동 개발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약을 개발하게 하면 안 된다. 아니 뭐 이런 하여튼 거였어요. 저는 이제 같은 얘기라고 보는 거예요. 활동이니까. 그러니까 뭐 좋아요.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좋은데 제가 왜 자꾸 민주주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요. 잘못하면 관권 선거 개입이라는 빌미를 주고도 남을 만한 일인데 이거를 더구나 왜 이렇게 대놓고까지 하느냐 하는 건데 더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정말 이 얘기까지는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문희상 의장이 굉장히 화를 내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양정철 씨 만나고? 네. 굉장히 화를 내셨대요. 인사하러 오겠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기자들을 왕창 몰고 와가지고 이게 뭐냐. 사실 직위로 얘기하면 아무리 실세 아니라 뭐 대통령 복심이라고 해도 이 사람은 청와대 비서관밖에 안 해본 사람이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었는데 그 언론 플레이하는 걸 보고 굉장히 불쾌하고 화를 내셨다고. 이건 팩트예요. 네. 억측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논란과 지금 이런 앞으로 후폭풍이 올 수도 있는 일을 이렇게 대놓고 막
그 거리낌 없이 하는가에 대해서 예, 아니 그러니까 권력이 스타일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스타일은 좀 다 저도 다를 수가 민주당- 있죠. 아니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의 경우도 그 지자체를 만나가지고 이 비슷한 프로젝트를 추진했었대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뉴스가 별로 안 됐는데 양비가 움직이니까 이게 이제 뉴스가 된 측면이 있는 것 그러나 같아요. 마찬가지 얘기예요. 아, 저는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어찌됐든 지자체가 국민 세금으로 그 운영이 되는 것이고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거를 굉장히 그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의 계기도 바로 그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발언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는 예민하거든요. 그런데 양정철 연구원장의 이런 행보는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 내에서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죠. 저 과도하게들 보셔서 그러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현행법, 선거법을 어길 정도의 양태를 보인다면 그거야말로 제약을 받으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뭐 양정철 원장의 평소의 구상이었다고 하는데 그게 거기에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고 국내 민간 연구소하고도 그런 네트워킹을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건 좋아요. 해외 연구기관하고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왕에 있는 우리 뭐 국책연구기관이나 지방자치연구기관하고 그런 네트워킹을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박원순 시장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의도 연구소도 원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뭐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레짐작으로 선거법 얘기하실 일은 전혀 아니다. 저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정치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맨날 그러면 뭐 대변인이 뭐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프레이밍 붙이는 거 있잖아요. 프레이밍하고 그다음에 딱지 붙이는 식으로 그 싸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소에서 이런 제안을 이런 사건을 봤으면은 여의도 연구소에서 이걸 받아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보다 더 잘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 연구소에서도 예를 들어 각 지자체랑 연결해가지고 얼마든지 많은 정책 협의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좋은 뭐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걸 갖다 공약으로 내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정책 싸움이 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위해 가지고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아니 이미 양정철 연구원장이 총선에 병참 기지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고 예. 만약에 그런 정책 협조를 원한다면 그러면 일단 국가 정책을 다루는 싱크탱크하고 먼저 MOU를 아유, 좋은 맺는 게 말씀이에요.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국가의 경제 정책, 국가의 외교 안보 정책 이런 그 기관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지금 두 분이 주장하시는 그 긍정적인 취지를 살리려면 순서가 그래야 맞는다는 그것은 얘기예요. 기왕에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는 거고요. 그동안에 민주당에서는 여의도 연구소가 부러웠던 게 여의도 연구소도 똑같은 당 부설의 정책 연구소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전략 수립에 탁월한 기능을 갖고 있다. 또 그리고 정치 전략을 수립하는 데 근거가 되는 여론조사도 대단히 정확하다. 그 노하우를 좀 우리가 따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늘 자성들을 해왔었어요. 그거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래서 거죠. 그런 정치적인 성격이냐 정책적인 성격이냐 딱 칼로 뭐 베듯이 두부 자르듯이 할 수야 없지만 훨씬 더 정치적 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 연구소가 이를테면 여의도 연구소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민주정책연구원은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정책에 너무 많이 이렇게 휩쓸려 가가지고 정치적으로는 별로 참고할 만한 얘기들이 못 올라와가지고 당 지도부로부터 질책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뭐 거기서 무슨 지방자치 연구소들을 동원해가지고 선거 전략이나 수립하게 만들고 전혀 그렇지 않다. 제가 뭐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걱정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노력해 아니 주세요. 안 그게 하셔도 민주주의죠. 이게 또 건강한 지적이고. 대통령 후보들 관리도 아닌 것이 아니 17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민주당 단체장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한 두어 군데 빼고는. 그리고 거기하고도 다 만나가지고 이런 업무협약을 업무협약들 다 맺겠다. 체결하겠다고 하는데 예. 뭐 대통령 후보 관리에 나섰냐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싱크탱크인데 싱크탱크 역할을 강화한다는 이런 안은 굉장히 좋은 거고요. 저는 여의도 연구원에서 이걸 빨리 벤치마킹해서 이거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게 이 사안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실세라는 사람들은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이고 예. 만약에 정상적인 좀 청와대 작동이 되는 상황이었으면은 네. 비서실장이 전화해서 저는 경고하는 게 마땅했다고 생각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조금 자중할 필요가 있다. 아니, 이 저는 말이에요. 왜 경고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지는 저는 아까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했잖아요. 그 민정책 연구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거라니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두고 봅시다. 진짜 두고 보자고.